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홍보. 제 책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AI PC 이야기 좀 할게요. 역시 이제 6월은 온디바이스 AI의 시즌이었죠. 지금 AI PC 쪽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어제 밤에 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암이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AI PC 향후 5년 안에 50%, 네, 절반 시장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끌고 있을 인텔, 그리고 AMD. 인텔이 문제죠. 네, 인텔이 PC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텐데, 지금 이쪽 PC,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X86 아키텍처라고 하죠. X86 기반을 잠시 가겠다. 절반을. 언제? 5년 안에. 제가 보기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가지고 일단 뭐 애플은 별도의 생태계였는데 M 시리즈라는 칩셋을 통해서 보여줬죠. 암이 진짜 이렇게 파워풀할 수 있구나. 암코어 기반으로 성능은 정말 짱이고 전력 소모는 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 이걸 보여줬죠. 네, X86이 정말 긴장했는데, 자, 그동안 윈도우 OS는 X86 아키텍처, 윈텔 동맹. 요즘에는 이제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윈도우하고 인텔의 동맹, 요게 X86의 잔치였는데, 요게 이제 AI PC 때문에 AI 때문에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완전히 돌아섰죠. 어디로? 암 기반으로. 그래서 지금 암 기반의 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천병을 역할을 하는 게 퀄컴이죠.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X 시리즈죠. 스냅드래곤 X 시리즈, 요게 이제 대거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게 AI 성능이 정말 짱이죠. 그러니까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이 정말 X86 대비해서 좋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요, 요게 더 싸요. 코스트도 싸다니까요. 코스트도 저렴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프로세서에서 요 코스트를 저렴한 거를 줄여서 어딜 쓰냐면, AI를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되나요? 네,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 이야기하는 매개 변수 이야기 하잖아요. 온 디바이스 AI용은 스몰 LLM이라고 하죠. 자, 스몰 LLM이라도 보통 한 30억 개에서 많게는 70억 개까지 매개 변수를 쓰잖아요. 그러면 10억 개당 요걸 러프하게 때리면 1GB의 D램을 더 써야 돼요. 그리고 요거 점점 더 주문형으로 바뀌겠죠. 기존에는 LPDDR5X 같은 것들을 쓰다가 점점 더 LLW나 버티컬 팬아웃 같은 이런 메모리들을 쓰겠죠. 주문형 메모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코스트 줄이겠다는 거죠. 여기서 코스트 줄여서 퀄컴 이런 칩셋을 써서 코스트 줄여서 메모리 쪽에 더 쓰겠다. 이게 이제 지금 AI PC 시장의 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SSD.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SSD죠. 이것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사용량이 늘려야 되고 좀 더 고도화돼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는 요인이죠. 그러면 어디서 줄여야겠어요? 여기서 줄여야겠죠. 네, 그래서 NPU 연산, NPU 블록의 연산이 보통 지금 뭐 한 35 TOPS에서 한 45 TOPS 정도로 나오고 있죠. 지금 대충 칩셋들이. 자, 그래서 윈도우, 그러니까 MS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40 TOPS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와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AI PC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하드웨어를 하려면 기존에 이제 D램이 보통 우리가 윈도우도 OS도 돌리고 메신저 쓰고 포털 창 띄워놓고 이 정도 하려면 뭐 한 12GB면 버퍼가 충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하려면 이제 빡빡해지죠. 그러면 16GB나 아니면 정말 넉넉하게 쓰려면 32GB. 정말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 특히나 이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작업자들은 이 정도의 용량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D램 늘어나면 당연히 SSD,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칩들이 점점 고도화되죠. 네, 칩들이.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점점 고도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판도 고도화돼야 되고요. 수동 소자도 고도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빡빡해지죠. 테스트가 왜 빡빡해질까요? 기존에 만약에 범용의 경우에는 테스트가 그냥 이제 수율도 높아요. 범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불량남매 몇 개 바꿔주면 그게 다 쌓여. 근데 주문형 같은 경우는요, 다 일일이 전수검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검사. 그래서 테스트가 굉장히 빡빡해져요. 그래서 최근에 테스트 관련 업체들이 계속해서 좋은 게 이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동 소자에서 수혜를 보고 기판에서도 수혜를 보는 삼성전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텔하고 AMD가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 노트북 PC용 칩 라이젠 AI 300 시리즈를 곧 내놓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스크톱 PC용 라이젠 9000 시리즈도 공개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이제 지금 기존의 메테오 레이크보다 AI 성능을 훨씬 강화한 루나 레이크 같은 것들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짐 켈러 유산이라고 하는 에로 레이크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X86 진영의 칩, 그러니까 인텔하고 AMD 같은 업체들이 ARM 기반으로 계속해서 넘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ARM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파운드리 의뢰를 하는 칩들이 ARM 아키텍처 기반이 많기 때문에 ARM하고 협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 미묘하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요, 컴포넌트, 요거는 이제 MLCC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광학 솔루션, 이게 이제 카메라 쪽이죠.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요거는 이제 기판이죠. 대기판. 요 세 개가 주력인데 MLCC 쪽이 제일 규모가 크죠. 작년이 3조 9,400억 정도를 했고 올해는 4조 4천억 정도로 입니다. 연초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가이던스 매출, 특히나 매출 가이던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광학 솔루션이 3조 2천억, 그래서 지금 3조 8천억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조 6,800억에서 한 1조 8천억까지. 지금 사실 문제는 요거죠. 사실 요거 두 개는 되게 좋아요. 분위기 좋죠. 근데 요건데 사실 모멘텀이 여기 있어요. 여기 유리기판이 있죠. 글라스 코어 기판이 있죠. 모멘텀이 사실 요게 되게 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골칫덩이가 플립칩 BGA라는, 야, 진짜 이거 격세지감입니다. 플립칩 BGA가 정말 주가를 견인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게 이제 지금 골칫덩이에요. 왜요? 제가 설명했지만 X86 계열이잖아요. PC나 서버가 대부분 요거 많이 쓰는 데가 X86 아키텍처 기반 칩들이죠. 인텔, AMD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문제가 되고 있고, 요거는 이제 AI 가속기 때문에 모멘텀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컴포넌트는 이제 전장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전장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AI 가속기, 특히나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서 MLCC 용량과 채택량,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학 솔루션 같은 경우도 결국 전장하고 AI인데요. 전장 비중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 같은 업체들, 이런 쪽에다가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고, 그리고 AI가 되면 센서가 필요하죠, 센서. 빅데이터를 모으려면 이 카메라만한 센서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카메라가 진짜 지각의 70%가 시각이죠. 그래서 비전에 대한 빅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쪽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유리기판 패키지 솔루션 이런 쪽만 이제 좋아지면 충분히 이 회사도 좋아질 수 있는데, 자, 그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매출이 2조 6천억, 영업이익이 1,803억. 매출은 당초보다 좀 잘 나왔고 이익은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였는데요. 요게 기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Q는 그래도 한 2,200억 정도의 이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은 좀 될 것 같고, 매출은 아무래도 소폭 좀 빠질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1분기가 스마트폰 신제품, 특히나 하이엔드 갤럭시 S24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계절적인 이슈는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8조 9천억, 영업이익은 6,390억을 기록했고요. 현재 6월 4일 기준으로 시총이 11조 6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을 많이 늘렸습니다. 10조 정도로 매출 추정치를 상향했고요. 당초보다 한 10% 이상 상향했고, 영업이익은 한 8,7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익은 좀 더 올라오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매출 사이즈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제품 믹스, 전장이나 AI 쪽이 점점 더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AI 쪽, 산업용, 전장 이런 쪽 비중이 점점 더 전환되면서 제품 믹스가 개선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좀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양이 막 늘어나는 것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쪽에서 좀 업사이드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중국 셋업체를 중심으로 고해상도 카메라들을 좀 채택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당연히 카메라에 대한 센싱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유리기판은 이제 9월에 지금 시양산 파일럿 라인을 지금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기업의 현재 상황, 내용에 대해서만 좀 알려드린다는 거,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링크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런 거 너무 고맙습니다. 주말에 또 비가 좀 온다는데요. 그래도 좋은 날씨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들이 많이 다니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